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홍준표 당선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당선인 화면에 나와 계시죠? 네, 홍준표 당선인. 예, 당선 축하드립니다. 먼저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요. 예, 홍 당선인 이번 총선 승리에 대해서 이 무소속 당선은 기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원래 무소속은 그 지역에서 5년에서 10년 예, 밑바닥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 무소속은 이번에 결과를 보셨듯이 거의 이제 2번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수도권에서 어려워지니까 TK 분들이 이번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무소속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달서갑의 곽대훈 의원 같은 경우에 예, 구청장도 세 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억울하게 이제 공천을 컷오프 당하는 바람에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예, 자기 지역에서 16년을 해도 그 무소속이 12%밖에 못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소속 당선은 불가능한 거죠. 더구나 저는 한 달 전에 와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수성을 주민들이 저를 이제 정말로 굳게 믿어준 그런 덕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두 번째 칸 2번을 이제 많이 주목했다는 건데요. 그 수성을에서 보면 같이 출마했던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의원, 미래통합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인 홍준표 후보를 대구 수성을 주민들이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같은 당으로 본 거죠. 우선 같은 당으로 봤고 또 같은 당으로 보면서 이제 인물론으로 보니까 제가 조금 낫지 않느냐 막 그런 선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인물론도 좀 내세우셨는데 사실상 보면은 수성을에서는 새벽까지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양상이었습니다. 앞서서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도 있었고 JTBC의 예측 조사도 있었고 결과가 서로 상반됐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지상파 출구조사는 지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 동대문에서 출구조사했을 때 그때는 제가 10%를 졌어요. 예.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그런데 제가 1.3%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지상파 출구조사 나올 때는 나는 별로 그 당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릴 것이다. 근데 JTBC 조사에서는 거꾸로 제가 3% 이기는 거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JTBC 조사가 선거 결과하고 정확히 맞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를 좀 이제는 정확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한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253개 그 지역구 중에서요. 지상파 3사 조사가 맞은 것도 많고요. 좀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내 것만 하필 2번이나 틀리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홍준표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이 대통령 한번 해보기 위해서 대구에 왔다. 밑바닥에서 커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대구에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당의 지지율이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상 망한 정당이었죠. 내가 그때 대선 나간 것은 당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 때 원맨쇼를 내서 24%를 만들었죠. 그 복원된 당이 지금의 이 당입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정식으로 갖춰진 당에서 대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식으로 대선을 한번 치러보겠다. 막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요, 이 총선에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갖춰지지 않은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네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그럼 추가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럼 답변을 이거는 사양하시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103석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첫째, 김용호 공천위원장의 잘못이 제일 크죠. 그리고 김용호 공천위원장의 잘못을 방관하거나 같이 도운 황 대표의 잘못도 크죠. 두 번째는 이번 선거 기간 중에서 지도부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예. 국민에게 전달될 메시지가 없었고 관악갑이나 그 부천에서 출마한 그 두 분의 막말이라는 그 프레임에 끝까지 갇혀가지고 사실 보면 그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럼 당에서 그걸 대처를 할 때 당의 의견과는 틀리다. 그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은 그분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할 것이다. 네. 그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는 정치 25년에도 출마한 후보를 제명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인 이슈가 돼버렸고 마치 당이 잘못한 것으로 돼버리니까 선거 하루 전까지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는데도 당의 후보를 인정 안 하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당이 잘못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거를 끌고 가서 당 지도부가 우왕좌왕 갈팡질팡했다 이겁니다. 네, 지금 그런데 그런 정당을 믿고 어떻게 표를 주겠습니까? 홍준표 당선인은 이제 법률가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두 후보가 본인의 의견을 말했다는 점은 결국은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지도부가 제대로 대국민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진단이신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예. 그런 뜻은 아니죠. 사실을 말했는지 안 말하지 않았는지 그 문제가 아니라 예. 본인이 책임져야 할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당이 책임집니까? 전국에 253개 다 출마한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가 한마디 잘못하면 당이 전체 책임을 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후보가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차명진 의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검증을 해보고 난 뒤에 나중에 따져도 될 문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전해 듣도록 하고요. 특히 그렇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총선의 과정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도부가 메시지 관리를 못했다는 것은요, 거의 진단이셨고 그 이후에 지도부들이 거의 다 낙선을 함으로써 지도부가 공백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당에서 이 홍준표 당선인의 역할은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무소속입니다. 만은요. 무소속이고 유소속이고 간에 제가 왜 25년 지켜온 정당에 무소속으로 나왔겠습니까? 그거는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당의 분탕질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당 웃는 질문하는 자체가 저는 불쾌하고 네. 무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또 지금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공백인 것은 자신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서서 어떻게 하라 뭐 그렇게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신들이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혼란을 수습하는 걸 내치켜 보겠습니다. 예. 네.
홍준표 당선인의 향후 행보를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거나 유추해 볼 수 있는 홍준표 당선인의 발언이 하나 있었죠. 이미 나는 당대표를 2번이나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권을 잡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그렇습니다. 않는다면은요. 그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어떤 인물이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좀 예상합니까?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은 대혼란입니다. 이 당을 수습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뜨뜻미지근한 분이 다시 당을 맡게 되면 이 당은 그 혼란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에서 조경태 의원만 그 총선에서 이른바 생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른바 그렇습니다. 원내든 원외든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퍼뜩 떠오르는 인물 한 2명 정도 거론 가능합니까? 2명이 아니라 저는 뭐 오전에 어느 방송사하고 인터뷰하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이나 예.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에서 혼란을 수습해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적합하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총선에서 그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신 분 중엔 그런 후보군이 조금 없다고 봅니까? 혼란 수습할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예. 내가 밖에서 있어서 내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지만은 총선에 낙선을 냈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분들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심판을 일단 받았으면 그런 분들이 나서서 당을 수습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신뢰가 가겠습니까? 예. 일단 낙선하신 분들은 총사퇴하는 게 맞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 뭐 저는 답변하기 좀 그렇고요. 이번에 보면은 미래통합당은 그 민심의 가장 전방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그 많은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도의 어떤 그렇습니다. 중도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비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회자께서 중도 운운하는데 네. 정치판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리고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일종의 그 스윙보트 계층입니다. 예. 스윙보트 계층은 중도가 아니고 좌파가 강하면 좌파 쪽으로 따라가고 우파가 강하면 우파 쪽으로 따라갑니다. 세상에 중도적 가치를 가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정치학자들이 강학상 만들어내는 개념이죠. 현실 정치에는 중도적 가치를 갖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보면은요, 자신의 정치 지향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시민이나 국민이나 유권자들 중에는요, 저는 중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주변에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중도라는 개념보다도 일종의 스윙보트 계층이라는 뜻이지. 네. 세상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계층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윤선도 오과에 보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 세상에 나는 정치판에서는 중도적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요, 정치판과 달리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 유권자들이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정치학계에서도 오른쪽과 아니, 왼쪽과 센터가 사회자님, 있다는 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니 사회자님, 예. 정치학하고 현실 정치하고 전부 같다면 무슨 그 현실 정치를 논하겠습니까? 강학상 알겠습니다. 정치하고 현실 정치는 많이 틀립니다. 다음에 이 관련된 주제 가지고 한 번 더 저희가 좀 초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30초의 시간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좀 언제 서울에 올라오실지 아니면 대구에서 계속 계실지 앞으로 각오 한마디만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예. 당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 혼란 속에 뛰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대구에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